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김영환 씨의 증언이 고소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과연 통합진보당 의원들 북한 자금을 받았는지, 과거 주사파가 통합진보당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성원 변호사,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이상희 세명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홍진표 이사님. 상임위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기 맡으신 게 언제쯤이죠? 예, 올해 3월달. 올해 3월인가? 네. 예. 최근에 김영환 씨가 증언한 북한 자금이 당시 1995년 당시에 김미희 여상규 현 통진당 의원에 전달됐다. 이게 아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과거에 주사파의 대부가 김영환 씨라면 원조쯤 되시는 거 아닙니까? 원조시죠. 일기시죠, 일기.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이상규 의원, 김미희 의원 같이 활동을 같이 하셨나요? 예, 나중에 보니까 네. 같은 민혁당에 속해 있거나 네. 김미 의원 같은 경우 아마 거기 민혁당 산하로 네. 예, 거기에 속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당시에는 우리가 이 단선으로만 연결되기 때문에 네. 생적으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예. 민혁당 구성원이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원은 100여 명 정도였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서로 형식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위, 바로 아래.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서너 명 정도만 알 수 있는. 예, 옆으로는 알 수가 없죠. 예. 서로 알고는 지내지만 저 사람이. 소위 점조직 형태로 되어 예,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알 수가 없죠. 이 상당히 보안이. 운동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는 서로 알고 지냈었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는 체포에 대한 염려도 많기 때문에 혹시 체포될 당시도 이제 가상. 이제 줄줄이 한 명이 잡혀서 만약에 불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다. 방어백 그야말로 차단하는 일망타진이 거죠.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점조직으로 그렇게 아마 구성이 됐을 것 같은데. 예. 이석기 의원은 당시에 같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이석기 아니겠네요?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알지는 못했고, 네. 나중에 민혁당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 그런 사람이 그 간부로 있었다. 네. 그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 김영환 씨가 총책으로 있었던 것은 누구나 이제 그건 알고 있었던 거고. 글쎄요, 그것도 그것도 불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네. 그 김영환 씨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 한, 네. 그 존재도 알 수 없고, 네. 또 관계를 한다고 해도 글쎄 그 사람이 총책인지 간부인 건 짐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과거에 사실 저도 학번이 85학번이기 때문에 주사파가 태동한 게 사실은 다 고무렵 아닙니까? 딱 그 시점. 예, 이거 더 계시겠으면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만 80년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민혁당, 즉 김영환 씨가 태동한 이 주사파 같은 경우에는 네. 자생적 조직입니다. 비자생적 그렇죠. 조직이 아니고 네. 이 비자생적 조직은 그야말로 북한에서 난파됐거나 네. 또는 그런 남한 내의 인맥을 활용해서 그런 종북 즉 사상을 전파시키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네. 처음으로 된 자생적 조직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네. 그런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85년 후반, 85년 후반, 86년 전반, 요때쯤에 아마 그렇죠. 자생적 주사파들이 그렇죠. 대학가를 그 당시 이제 소위 강철 서신이 굉장히 네. 파급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재밌는 거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강철 서신은 우리 학번 때는 다 한 번쯤 받은 그런 내용인데 네. 그 당시 그것이 급속도로 확산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예. 물론 군사정부 시절에 이제 반민주적 행태 그리고 네. 우방의 민국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됐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 복사기가 많이 발달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로.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돼서 문명이 그전에는 사실 이렇게 등기로 밀었죠. 예, 유인물을. 복사기가 발달되면서 이게 급속도로 확산된 그런 계기도 있었어요, 사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철 서신을 김영환 씨의 강철 서신 아주 유명한데 최근에 어쨌든 북한의 자금이 그렇게 전달이 된 거다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죠. 김영환 씨 잘 알 텐데 증언의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얘기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예. 당시 민혁당 수사를 하던 99년도에 네.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고,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실명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씨가 그거에 관련해서 뭐 이번에 새로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네. 당시 수사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네. 주장하던 바기 때문에 네. 특별히 그걸 없는 얘기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 네. 더구나 아마 당시 40만 불을 북에서 받았는데 네. 여하튼 적어도 돈 문제는 우리가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건 아주 중요한 예. 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 네. 북에서 공작금을 받아서 개인의 생활 자금으로 쓰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하튼 그래서 그걸 깔끔하게 하려고 보면 내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 의도적으로 그 대목만 밝히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40만 나왔던 달러 용처를 예, 다 얘기하다 예, 내가 예. 뭐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뭐 순국한 예, 예, 게 아니고 이렇게 공작금으로 그때 예, 썼었다라는 예. 거를 그 뭐 어쨌든 사실관계는 그 대목은 분명히 정확히 밝혀야 예. 했었다고 보고 예.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 예. 김미 여성기 의원은 뭐 한 분도 이상규. 이상기 예. 이상기 이상규.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여성 언론으로 나오겠어가지고 여상규 또 의원이 있는데. 예. 그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뭐 본 적도 없다 뭐 네. 이렇게 그렇죠. 부인하면서 예.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네. 그 그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네. 자기가 그 자발적으로 다중이 모인 앞에서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을 때 명예훼손인데 그렇죠.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을 뿐더러 네.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절도범, 살인범 재판에 이 목격자가 나와가지고 저 사람 절도하는 거 봤습니다. 살인하는 네. 거 봤습니다. 네. 그럼 그 명예훼손 됩니까? 그거 간단하게 이거 비유해보면 금방 알 수 네. 있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명예훼손이라고 펄펄 뛰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유는 있죠. 사실 아까 좀 전에 말한 저는 77학번인데 네. 뭐 강철 서신이 잘 모릅니다. 그때 또 저희는 뭐 졸업한 법대 뒤에 나온 거죠? 그렇죠. 졸업한 그리고 뒤에. 법대 우리는 사법연수원 다닐 때니까 네, 예. 잘 모르는데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네.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네. 그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진짜 고급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가서 네. 우리 국가의 중요 정보를 빼내가지고 북한에 준다면 진짜 이 국가의 존립이 네. 문제되는 사태 아닙니까? 네. 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람에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 내지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가지게 됐어요. 저 사람들도 혹시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받았다 그러니까 네. 그 김영환 씨가 증언하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 사람들로서는 사활을 걸고 네. 지금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밝혀지는 바람에 네. 그 민영당 수사할 때는 뭐 익명으로 되고 별로 사회적으로 큰 그게 이슈가 안 됐는데 네. 이번에는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사실 만일 이게 거짓말이 위증은 되죠. 네. 위증은 되는데 위증이라는 건 사실 재판 끝나고 네. 이게 나중에 고소해가지고 밝혀지는 게 지금 재판 중에 위증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명예훼손을 빨리 이슈화를 시키고 네. 김영환 씨가 거짓말했다는 걸 계속 공박을 해야지 네. 이런 우리 많은 국민들의 그 눈초리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자기들 벗어날 수 벗어날 수 있다.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다만 네, 제가 네, 한 가지 네. 추가하면 그 김영환 씨도 얘기했듯이 네. 당시 김영환 씨가 돈을 주면서 이게 직접 북에서 온 거다. 예. 라는 얘기 말은? 그 본인들은 알 수 없는 상태로 예, 예.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네. 뭐 당의 자금이든 민혁당의 자금이든 아니면 뭐 여하튼 선배가 주는 자금이든 네. 그렇게 본인들 알고 있었을 게 틀림없으니까 사실 뭐 이제 와서 그걸 지나치게 그렇게 진실 공방을 하는 것도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대목이 모른다 있습니다. 하더라도 네. 명예훼손 예. 안 되는 거는 명백합니다. 예, 예. 계속해서.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로 보면 예. 아, 이 돈이 뭐 저 민혁당 활동하던 분들이 어디서 뭐 돈을 많이 누가 뭐 재벌이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어디서 생길 거다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북에서 왔을 거라고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게 예. 당시 그 중앙 지도부 3인을 제외하고는 네. 그 다른 조직원들에게는 북하고의 연계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좀 상상력이 있는 분들은 네. 짐작을 할지 몰라도 예. 당연히 지도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연계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두 사람이 예. 아, 몰랐다. 예, 몰랐을 수 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물론 나중에 전향을 당연히 하셨고 네. 뉴라이트 활동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당시 민혁당 활동할 때 예.
그때 분위기로서도 북한하고 뭔가 이런 어떤 연계가 돼 있을 것. 이거는 그 의도적으로 네. 우리는 외부의 지원이나 연계를 하지 않는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혹시나 하부 조직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짐작 같은 걸 해서 보안에 문제가 생길까봐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민영당이 그 외부라고 하는 건 북한을 의미합니다. 아니 민영당이 어떤 소득 활동이 없었다면은 그 40만 불이라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돈 아니 지금 4억 지금도 4억을 맞는데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의심을 가지지 않나요? 글쎄요, 그건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근데 그 4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김영환 씨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은 가능합니다만 사실 이제 김영환 씨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민영당 이 부분이 주사파의 자생적 조직입니다, 사실. 자생적 조직이 이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뭔가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을 남겨줘야만이 그 자생적 조직의 권위가 생는 거거든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영환 씨가 북한에 갔는 거 아닙니까? 돈도 받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의 점조직 형태로 돼 있긴 합니다만 이 민영당에 대한 어떤 그 실체성 그리고 그에 대한 그 권위성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북한과의 내통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뭔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내심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뭐 여기서 뭐 추측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이상규 의원이나 김미 의원이 당시 그 출마 한 거는 개별적인 선택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민혁당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출마했던 건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상규 의원이 뭐 그동안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는데, 혹시 지금은 이상규 의원의 지난 그 여러 가지 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좀 약간 옹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 문제만 나오면 말을 좀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보여줬거든요. 한번 영상 준비된 걸 한번 보시죠. 북한의 3대 세습 문제, 북한 핵 문제, 아까 그리고 인권 문제인가요? 이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시겠다는 건가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사상 검증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재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렇게 계속 하여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저분들이 계속 어떤 종북 노선 그리고 현재까지도 북한의 어떤 지침이나 지령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자기가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이념이나 노선에 따라서 그냥 그 길을 그냥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어디까지나 제가 그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추측입니다만 저런 그 어떤 종북과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김씨 일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결국 비판하지 않는 거 이거는 여전히 과거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의 아로 사건을 보면 여하튼 여차한 어떤 시점에는 북한의 힘을 보태서 뭔가 나름의 어떤 무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이런 걸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 역시 저는 여전히 과거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전에 이상기 의원 답변할 때 그때 의원 시절이죠. 지금도 의원이지만 그 답변 회피의 방법을 사상 검증과 이분법적 논리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답변을 회피하는데 그게 답변 회피의 수단이 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저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의 그 사상을 갖다 안 드러내겠다. 이건데 지금 이상기 의원은 보통 시민이 아니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사상 검증 다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잠시 전에 잡지를 읽었습니다만 인디펜던트라고 해가지고 당이 없는 사람. 선거권자들 당신 어느 자세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신이 북한에 대해서 동조하느냐 아니냐 이거 당연히 물어야죠. 아니 국회의원들이 맨날 장차관들 총리 불러놓고 계속 묻잖아요.
이제 단답형으로 붙자요. 단답형으로.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종북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북이라는 그 자체가 북한 체제를 따른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이제 종북이라는 의미가 뭐 과도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자칫 네. 이제 우려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개인적인 판단인 게 나는 종북 맞죠. 네. 왜냐 그러면 그 뿌리 그 자체가 네. 민영당의 그 뿌리를 돕고 자생적으로 주사파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네. 그것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결국 남아준 게 통합진보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 자체 본질은 이제 이상규 의원이라든가 김미 의원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분은 뭐 진실을 가려야 될 사안이지만은 네. 그 뿌리가 그대로 이어져 왔는 거기 때문에 네. 저 헌법 8조에 대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초질서에 위배하는 정당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특히 사상 검증을 해야 되는 게요. 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네.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우리 헌법 질서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그 대한민국 이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게 그게 왜 자기가 이걸 사상 검증이라 그러고 이걸로 회피해 나가는지. 지금 저는 제일 뭐 최근 뉴스 중에 이제 주한미군 뭐 감축 뭐 이런 약간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캐리 네. 장관이 예.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네. 개시가 되면 뭐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다. 또 뭐 해외 국방장관은 그런 계획 없다 아직 뭐 이렇게 예. 지금 북한 미국 내부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사실 주한미군 철수라는 구호 자체가 통진당의 강령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80년대 중반에 그 구호가 아주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사실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쪽 국민들이 이거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 완전 철수를 지지하는 거냐라고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더구나 이제 일부에서는 예컨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상의 자유가 없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할 것을 강요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네. 주장도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예컨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뭐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 네. 이 북한 집권자들이 얘기하듯이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국가보안법으로 저런 이른바 사상 검증을 전부 회피해야 한다?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가 됐고 예. 또 헌법재판소가 뭐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아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견해들 들어봤습니다만 어떤 헌재의 최종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철진 평론가 나오셨는데. 근데 이제 헌재 결정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좀 이 자금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 확실히 결정을 좀 지을 필요가 있는 게 네. 과연 이제 위헌정당으로 돼서 해산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네. 하면 이게 작년 11월에 이제 청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11월 이후에 통합진보당의 이 자금이 꽤 많이 이제 국고 보조비가 나갔습니다. 네. 금액을 좀 보니까 대략 한 83억 7천만 원인데 네. 그렇다면 이 돈을 소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네. 되느냐라는 네.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어느 의원들도 그렇고 어느 뭐 국내 법규에도 이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네. 또 하나 이제 이석기 의원 문제입니다. 네. 이석기 의원도 지금 이제 계속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수감돼 있는데 네. 매달 월급 한 1,000만 원 넘는 월급 나가고 있고 뭐 어쨌든 세비 이런 거 관련해서 꽤 나가고 있거든요. 거의 1년간 한 6억 정도 나갈 겁니다. 보조가 그렇죠. 네. 예. 이 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거를 네.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네. 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문제되면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 네. 우선 정당법이나 국회법 규정이 없어요. 네. 이게 네. 문제입니다. 이게 네. 소급해서 적용되어서 그걸 판례도 없고. 네. 지금 판례가 없어요. 예. 국회 정당 해산 판례 자체가 우리나라에 처음이고 네. 세계적으로 두세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통진당이 과연 정말 정당이냐? 네.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결성되고 국회의원도 냈는데 네. 이게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선출도 되고 했다. 네. 그럼 정당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을 활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환수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다른 근거가 있군요. 만일에 네. 이 사람들이 정당이란 허울을 가지고 네. 어떤 북한에 동조해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대한민국 체제 안의 정당이 아닌 네. 그냥 바지 사장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바지 정당, 이 말이 네.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 정당을 자기 북한의 어떤 통일 전선 전술이라든가, 네. 북한의 대남 전술에 하나에 이용하기 위한 허울이다. 의도를 가지고 예. 했다면 그러면 정당 보조금은
진정한 정당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지 네. 정당이란 명칭을 쓰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이제 뭐 이거는 결론 나와봐야 하는 거니까 네. 예컨대 네. 전복시키기 위한 목적만 가진 네. 사적인 집단이다. 네. 그 아주 불법 집단이다. 네. 이거는 정당 보조금이 지급돼서는 안 되는 데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앞으로 판례도 나와야 되고 하지만 이번 사건이 끝나면은 만일에 통진당이 일단은 먼저 끝난다면 일단 헌재의 결정이 예.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부당이득 반환 논란이 청구가 될, 예. 민사로 된다면 그게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야 될 사안입니다. 그뭐 위에 네, 소속이 알겠습니다. 만약에 네. 해산이 된다 그러면은 네. 결국 바지 정당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셈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진짜 정당 활동을 하는데 네. 그냥 이념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해산되는 거냐, 네. 아니면 정당은 애초에도 뜻이 없었고 네. 그냥 북한의 그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허울만 만든 것이냐 이거에 네.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